이제 예제 3-5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자, 일단 실리콘 시료에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특정 물질과 온도에 대해서는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물질은 뭐냐? 실리콘이다라고 이렇게 특정 지었죠. 그 다음에 온도는 300K라고 또 얘기를 했죠. 자, 실리콘 시료에 10의 17승의 아스닉이 도핑되어 있다. N타입일까요? P타입일까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실리콘은 N타입 실리콘일까요? P타입 실리콘일까요? 실리콘에 아르세닉을 도핑해 줬다고 했어요. 우리 다 배웠죠? 그렇죠. 실리콘은 사족 원소죠. 그런데 아르세닉은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렇죠. 오족 오른쪽에 있죠. 실리콘 오른쪽에 있으니까 실리콘이 사족이니까 오족 아르세닉이죠. 그렇다면 실리콘과 아르세닉이 결합되면 실리콘은 가전자가 4개, 아르세닉은 가전자가 5개죠. 그러면 전자가 하나 더 많죠? 예, N타입입니까? P타입입니까? 그렇죠. N타입 반도체죠. 즉, 여러분들은 실리콘 시료에 아르세닉이 도핑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얘가 N타입 반도체구나. 그런데 10의 17승의 아세닉이다 했으니까, 이게 전자농도겠죠? 그러면 앞에서 봤던 여기서 뭐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N0 값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N0가 10의 17승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제시문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300K일 때 평형 상태에서의 홀농도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P0는 N0분의 NI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N0는 얼마예요? 그렇죠. 10의 17승이라는 것을 문제에서 알았죠. 그 다음에 얘는 300K에서 실리콘 얼마예요? NI 값이 1.5 곱하기 10의 10승이죠. 제곱하면 2.25 곱하기 10의 20승이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이 문제에서 제시한 홀농도는 몇 개냐? 그러면 10의 17승분의 10의 20승 하니까, 물론 2.25는 있고요. 그럼 2.25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게 홀농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은 것은 EI에 대한 EF의 위치가 어디인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EC하고 EV 사이 거의 중간에 이건 뭐 상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EI는 중간 정도라고 보면 돼요. EC하고 EV 사이 중간. 자, 그런데 EI에 대한 EF의 위치 얘가 지금 N타입이에요, P타입이에요? 그렇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N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N타입은 EF가 어디에 있죠? 위치가 앞에 가볼까요? 여기서 더 있죠. 어디에 있죠? N타입은 그렇죠. EF가 이 C 부분에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죠. 아, 얘가 N타입이다. EF가 EV 부근에 있으면 P타입이다. 근데 이 기준이 뭐냐? EI겠죠. EI를 기준으로 해서 EI가 중간에 있다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이 문제에서 제시된 이 실리콘 시료가 N타입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EI하고 EC 사이에 EF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얘를 어디다가 그릴 거냐 문제에서 물어봤죠. 여기다가 EF를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다 그렸으면 얘는 아예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기에 EF가 있으면 P타입이니까 이 문제하고는 안 맞죠. 그래서 EI하고 EF의 차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앞에 식을 봤더니 이거죠. 이거 N타입이니까 EF, EI 이걸 구하면 되겠죠. 얼마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N0 값은 얼마예요? 문제에서 아르세닉이 10의 17승이 도핑되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N0 값은 10의 17승이죠. NI는 300K 실리콘이라고 했으니까 1.5 곱하기 10의 10승이죠. KT 값은 얼마예요? 300K에서 T가 300이고 K가 볼트만 상수니까 얘를 구해주면 0.026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값도 알죠. 그럼 이 값 지금 이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EF, EI를 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KT 로그 NI분의 N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KT가 0.026, 0.0259 이렇게 값을 알고 있으니까 로그 NI분의 N0에서 NI가 얼마죠? 1.5 곱하기 10의 10승 N0는 10의 17승이죠. 이걸 계산하면 0.407이 나와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값이 EF-EI가 0.407이에요. 그러면 EI에서 EF 어디다가 그려놓고 이 사이가 EF 빼기 EI니까 이거 간격이겠죠. 이게 0.407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러한 문제로부터 앞에서 배웠던 이 N0와 P0에 대한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관계죠. 자, 그런데 이 0.407이라는 게 얼마나 EF가 EC 부근에 가까이 있는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리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리콘의 EC와 EV 사이 이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에너지 밴드 갭 EG라고 하죠. 얘가 얼마죠? EC와 EV가 1.1 정도 돼요. 그러면 EI가 중간에 있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EC, EV가 1.1이고 EI가 중간이라고 했으면 이 사이는 양쪽 얘 간격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2분의 1.11 하면 되겠죠. 0.55겠죠. 얘가 이 C하고 이 I가 0.55예요. 그런데 EF가 0.407이니까 여기는 얼마일까요? 0.55 빼기 0.407 하니까 약 0.1 뭐 43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0.4, 여기는 0.1. 그림을 그려보면 EF가 EC 부근에 훨씬 더 치우쳐져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배웠던 수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캐리어 농도의 온도 이전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예제에서 실리콘 시료 같은 경우에 300K에서 진성 캐리어 농도가 1.5 곱하기 10의 10승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온도가 변하면 진성 캐리어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PT 자료에는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책 3-26에 보면 진성 캐리어의 농도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수식이 3-26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이 주로 그 전자와 홀의 유효 질량 값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온도 의존성이 진성 캐리어 온도에 따른 진성 캐리어 농도를 이제 주도하게 되면 로그 ni에 대한 t분의 1, t분의 1000을 표시한 것, 이게 지금 그거예요. 이렇게 이제 ni와 온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ni 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세 가지 물질에 대해서 지금 살펴본 건데, 저메늄, 실리콘, 갈륨, 아세나이드. 우리가 이제 보통 다루기로 한 물질이 실리콘이죠.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에 여기가 지금 이 X축 밑에 축은 T분의 1000으로 나타낸 거고, 이거는 이제 온도, 위에는 이제 우리가 쉽게 보려고 온도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50, 300, 400, 500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 t분의 1000이니까 t분의 1000이 4이면 결국은 t가 250이라는 얘기죠. 250분의 1000은 4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여기 t분의 1000이 2라는 것은 t가 500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00K 이렇게 위를 보면 더 편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리콘이 300K가 이 부분이니까 300K에서는 ni 값이 이렇게 돼요. 예, 1.5 곱하기 10의 10승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거죠. 지금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ni 값이 계속 늘어나죠. 증가하죠. 얘도 똑같이.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면 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1.5 곱하기 10의 10승이라는 것은 실리콘 일 경우에 300K에서 1.5 곱하기 10의 10승을 갖는다는 거고, 300K에서 저메늄은 1.5 곱하기 10의 10승이 아니죠. 진성 캐리어 농도가 얼마냐면 여기서 보듯이 2.5 곱하기 10의 13승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특정 물질과 온도에 대해서 일정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얘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봤듯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즉 특정 물질이니까 실리콘이면
또 300K면 ni 값이 1.5 곱하기 10의 10승이라는 거죠. 저메늄일 경우에는 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또 똑같은 실리콘이라고 하더라도 온도가 증가하면 ni 값이, 진성 캐리어의 농도 값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500K일 때는 어마어마하죠. 10의 10승, 300K에서 10의 10승 정도밖에 안 되던 값이 지금 여기는 뭐 2, 3 앞에 개수는 좀 정확하지 않지만 10의 14승 이상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도핑된 반도체에서 캐리어 농도의 온도 의존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나타낸 것은 실리콘의 도너 농도를 10의 15승 도핑한 반도체의 온도에 따른 캐리어 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N0라고 하면 이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열평형 상태에서 전자의 농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Y축에 왜 전자 농도가 표현되었냐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실리콘에 도너가 도핑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도너를 도핑하면 N타입 반도체가 되죠. 그리고 도너에 도너 도핑된 양이 10의 15승이라고 했으므로 N타입 반도체에서 다수 캐리어가 전자죠. 그래서 다수 캐리어의 농도는 도핑된 농도와 같아 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N타입 반도체니까 다수 캐리어인 전자의 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열평형 상태의 전자의 농도를 나타낸 거죠. 그런데 지금 10의 15승의 도너가 도핑되어 있는 N타입 실리콘에 대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X축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12는 좀 계산하기가 그러니까 10을 한번 볼까요? 10이라는 것은 T분의 1000이 10이다. 결국 10이라는 것은 온도가 100K를 얘기하는 거죠. 100K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T분의 1000의 값이 2다 하면 온도는 그렇죠. 이 T분의 1000이 2가 나오려면 그렇죠. T가 500K여야 되겠죠. 그래서 자, 온도에 따라서 10의 15승의 도너 원자가 도핑된 N타입 반도체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는데, 먼저 이 오른쪽 부분 낮은 온도에서는 전자 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즉 전자 농도가 얼마인가, 다수 캐리의 농도가 얼마인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낮은 온도라고 하면
여기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어, 지금 이 데이터만 보면 아주 낮은 온도라고 가정하고 여기가 지금 10에 14승도 안 되죠. 근데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10에 15승에 도노를 도핑했다고 했기 때문에 전자농도가 도핑한 불순물이 도핑한 도노 원자가 다 전자가 된다면 10에 15승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낮은 온도에서는 10에 14승도 안 되죠. 즉 10에 13승으로 이 데이터에는 지금 표현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낮은 온도에서 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경우죠. 여기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자, 이게 지금 N타입 경우죠. 온도가 0K이고 얘가 50K예요. 그런데 아주 낮으면 50K보다 더 낮은 온도라고 하면 이 상태겠죠. 즉 도핑한 것이 어디에 있냐면 도너 에너지 레벨에 이렇게 있죠. 즉 전자의 농도로 표현되려면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생성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거는 도핑은 해줬지만 아직까지 전자로, 즉 전도대역의 전자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즉 전도대역의 전자가 없다. 자유전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온도가 아주 낮을 때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에너지 대역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도너 에너지 레벨에 불순물 원자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죠. 즉 이것을 결합 모델로 보면 이런 상태죠. 지금 자유전자가 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결합되지 않은 전자들이 하나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진성 캐리어 농도도, 즉 진성 캐리어 농도가 뭐죠? 여기 가전자대역에 있던 전자가 전도대역으로 올라가서 전도대역에서 생성되는 전자와 동시에 가전자대역에서 홀이 생성되는 개수가 얼마냐 이 얘기죠. 온도가 낮으면 이 도너 에너지 레벨에 있던 불순물들이, 전자들이 전도대역으로 올라가지 못했는데 가전자 대역에 있는 전자들이 전도대역으로 올라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더 에너지적으로 더 크니까요. 이게 간격이 갭이 더 크니까 여기서도 못 올라가는데 여기서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핑된 것이 10에 15승을 도핑을 했더라도 아직 전자로서 활성화가 안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도핑한 값보다도 더 낮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300K에서 진성 캐리어 농도는 10에 10승이죠.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1.5 곱하기 10의 10승이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크니까 진성 캐리어 농도는
조금 올라갔다라고 여기서는 굳이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까 설명하듯이 가전자 대역에 있던 전자가 전도대역으로 올라갈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더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아주 높은 온도에서는 그냥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갑니다. 즉 50K 때는 어떻게 돼요? 이 그림에서 보면 50K만 되더라도 도너 에너지 레벨, 즉 도핑된 전자들이 도너 에너지 레벨에 있었는데 이것들이 전도대역으로 올라가죠. 즉 전자가 생기죠. 그리고 ni 값은 아직 반응 전도대역으로 올라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도핑된 것들이 다 올라가겠죠. 그것을 이제 50K에서 100K라고 보면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즉 도너 에너지 레벨에 있던 전자들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여기가 지금 100K잖아요. 전도대역으로 올라가는 전자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것을 아이오나이제이션 이라고 이온화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너 에너지 레벨에 있는 도핑된 전자들이 다 올라가면 지금 얼마를 도핑했다고 했어요? 10의 15승을 도핑을 했다고 했으니까 10의 15승이 되겠죠. 전자의 농도는. 그래서 이 그림 여기 10의 15승이 도핑이 되어 있으면 이것이 다 전도대역으로 올라가서 전도대역에서 전자가 10의 15승 생긴 거죠. 자, 이 상태가 지금 이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N0가 도핑된 농도하고 같아라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농도가 이제 유지가 되죠. 온도가 올라가도 유지가 되죠. 그런데 자, 이 부분 한번 와 볼까요? 뭐 그냥 대략 보면 됩니다. 자, T분의 1000이 2인 경우 그럼 온도로 따지면 500K 정도가 되죠. 그럼 500K에서는 전자의 농도가 얼마죠? 10의 15승보다는 더 많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온도를 더 올립니다. 2일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예를 들어 2일이라고 하면 그렇죠. 1000도죠. 1000K죠. 1000K면 어떻게 됩니까? N형 반도체가 1000K일 때는 전자의 농도가 뭐 10의 17승이 넘죠. 어떻게 된 일이죠? 분명히 도핑은 10의 15승만 해줬잖아요. 그런데 도핑해준 것보다도 실제로 전자의 개수가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온도가 이런 온도에서는 예를 들면 500K 이상에서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전자가 도핑한 전자 이외에 어떤 전자가 추가된 걸까요? 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 그림에서 보면 그렇죠. 여기 가전자 대역에 있던 전자가 전도대역으로 올라간 전자의 개수가 300K에서 얼마라고 그랬죠? 1.5 곱하기 10의 10승이죠. 300K에서는 도핑한 농도에 변화를 줄까요? 못 줄까요? 도핑한 농도가
10에 15승인데 300K에서 300K면 뭐 3 요정도 되겠죠. NI가 진성 캐리어 농도가 1.5 곱하기 10의 10승이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10의 15승에 10의 10승을 더하면 그냥 10의 15승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그런데 이쪽 온도가 500K, 700K, 1000K 이렇게 됐을 때는 도핑한 농도보다 실제로 더 많은 전자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온 전자냐? 그렇죠. 가전자 대역에 있던 전자들이 전도대역으로 올라가서 전도대역에서 생성된 전자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핑을 해준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N타입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땐 전자가 10의 15승만큼 넣어줬을 때 전자가 10의 15승만큼 있는 N타입 반도체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N타입 반도체가 온도가 올라간다고, 즉 우리가 300K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즉 27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엔진룸을 생각해 보면 자동차 엔진룸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으면 엔진룸의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엔진룸에 장착되어 있는 반도체가 정상 동작을 해야 되는데, 엔진룸의 엔진 온도가 올라간다고 반도체가 오동작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얘기죠. 여기서 온도가 올라간다고 도핑한 양이 내가 의도했던 양보다 더 많아지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도핑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도핑한 전자의 개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의 15승을 유지하는 이 온도가 이 반도체의 온도, 이 온도까지는 정상 동작을 한다 라고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N타입 실리콘 반도체니까요. 여기 보면 500K 정도 되면 도핑한 농도보다도 실제로 전자의 개수가 더 많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N타입 이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500K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실리콘으로 만든 반도체의 경우, 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TD라고 테크니컬 데이터북을 데이터 시트를 살펴보면 온도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이 다이오드는, 이 트랜지스터는 몇 도까지 정상 동작을 한다 라는 게 나와 있는데, 보통 115도에서 뭐 많아봤자 130도, 섭씨 130도까지는 개런티 할 수 있다. 이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가 정상 동작한다, 이렇게 개런티 하는 데이터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여기 이 표에 설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동작을 뭐 130도까지 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도핑해준 농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도핑해준 것이 N타입이고, 그렇다면 이제 전자가 도핑이 얼마가 됐으니까 이 반도체의 전자는 몇 개이다 라는 것이
어떤 온도까지는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도핑한 것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고의로 도핑을 몇 개를 한다라고 해서 도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진다면 결국은 그 반도체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 이러한 데이터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용 못하느냐라는 것은 결국은 진성 캐리어 농도가 도핑해준 농도보다도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의 양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에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러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